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 합의를 일방 비준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입장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DJ 정부 때 햇볕 정책 등에 따라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이 채택된 이후부터 2004년 사이에 체결된 경제협력에 관한 남북 간 4개의 합의서, 그러니까 2000년 12월 16일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협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남북 사이의 상사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청산 결제에 관한 합의서는 국민의 재산과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는 등 조약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의 외교 안보적 중대 사안을 놓고 법제처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유권 해석은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비준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작 선행 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아직 비준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마당에 후속 합의에 해당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로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2007년 법제처는 14선언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선행 합의라는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며 총리 회담에 따른 후속 합의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유권 해석했다는 점을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선행 합의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후속 합의에 대한 국회 동의를 패싱하고 대통령이 일방 비준하는 것은 모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령부터 공포하는 상황,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부터 먼저 해버리는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제 대통령의 비준 행위가 국가의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는 데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완충 수역의 설정, 포사격과 기동훈련의 금지, 군사 분계선 주변의 공중 정찰 활동 중단 같은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군사적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는 남북 군사 합의는 명백하게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 합의가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사안인지 아닌지 초등학생도 다 알만한 사안을 두고 청와대나 법제처는 줄곧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둘러대고 있습니다. 헌법 60조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뿐만이 아니라 안전 보장에 관한 사안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꼼꼼히 숙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행태는 청와대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도 모자라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 조항에 분명하게 명시된 사항조차 자신들 입맛에 맞게 선별적으로 발췌 적용하려는 작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권위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말대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조차 부실한 꼼수 비용 추계로 비준 동의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마당에 국가 안위의 중대한 안보적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부속 합의를 대통령이 일방 비준하는 것은 국회 패싱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군사적 방어 무기인 사드 배치조차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진하겠다던 민주당이 무장 해제 수준의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일방 추진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일방 비준 행위가 대통령의 일방 비준 행위가 헌법 60조 위반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부랴부랴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며 헌법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순간 이미 국가 간 관계에 준해서 법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헌법상 국가냐 반국가 단체냐 하는 법리보다 평양 공동선언이나 군사합의서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위에 중대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판단은 1차적으로 정부가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재정적 부담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오만한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국무회의 심의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하여 야권 공조를 통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해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 청와대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에게 그 규모조차 알 수 없는 천문학적 수치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보적 사안을 대통령이 일방 결정할 수 있도록 야당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국민을 눈속임하지 않는 명확한 비용 추계 그리고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무장 해제를 본질로 하는 군사 합의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조목조목 따져나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